우박사 TV. 지금부터는 이제 그 책 57페이지 이제 당부 10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잊지 말고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당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선순위 저당권, 이 작은 경매 물건을 응찰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. 왜냐하면 경매가 끝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세요. 뭐 권리 분석하고 임장 가고해서 내 돈 들였는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해서 응찰 한번 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입찰까지 안 가고 경매가 도중에 취하돼 버리면 굉장히 허탈하잖아요. 이제 만약 그 다가구나 큰생처럼 임차인이 이제 많은 주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아파트도 포함이 되겠지만 적어도 시세 대비 150% 이상 그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돼 있는 설정돼 있는 저당권 금액이라든지 압류 가압류 금액 더하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적어도 경매 감정 가격의 한 150% 이상 넘는 물건이면 경매가 취하되기가 어렵다.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즘 이제 한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깡통 물건 갭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깡통 물건 갭 투자라는 말을 듣고서 아이고 나는 싫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냉정히 따져서 내 주머니에 있는 종잣돈을 잘 뒤져보시고 만약에 종잣돈이 지극히 빈약하다 빠듯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경매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깡통 경매 물건이고 갭 투자 물건입니다. 정부 정책에 어긋나고 시류에 어긋나는 얘기를 막 하시네. 우리끼리라도 냉정하자 그 얘기세요. 깡통 물건이나 갭 투자가를 뭐 찬양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제 융자해줄 때 보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대충 시세 50% 융자해주면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잖아요. 그런데 그런 물건이 어떻게 저당이 150% 200%가 설정이 될까?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가 시세 10억 원짜리 물건에 융자 잘 받으면 5억 정도 받는 물건이 그게 뭐 아파트든 근생이든 뭐 다가구 주택이든 경매 가격이 그 다음에 그 감정 가격이 그 다음에 채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 어떻게 150% 그러니까 10억짜리 물건이 150%면 15억이잖아요. 200%면 20억이 저당이나 채무로 설정될 수 있을까?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런 물건은 끝까지 취하될 가능성이 없고 결국은 경매로 낙찰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전체 채권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꼭 주의하세요. 두 번째, 잔금을 납부해도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권리가 있습니다. 이게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선순위 영역, 여기를 이제 후순위 영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후순위는 말 그대로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 선순위 권리 중에 간혹은 말소 안 되는 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 가서 감정 가격을 절대 이제 맹신하지 마세요.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경매 선생님도 다 하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. 경매 감정 가격을 이제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 감정 평가 제도를 불신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경매 그 특징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세요. 경매 물건이 언제 경매 들어갔는가, 언제 감정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부터 감정된 시점이 적어도 7, 8개월 전이다 그 얘기세요.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또 좋아지고 나빠지고도 할 수 있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뭐 규제책이 써질 수도 있고 그 또 완화책이 써져 쓸 수도 있고 해서 가격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세요. 경매 목록에 나와 있는 법원에서 행한 그 감정평가 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 감정 가격을 100%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으시고 시세조사도 다시 해보시고 시세의 몇 프로를 정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사실 무책임한 면도 있어요. 어떻게 뭐가 무책임하냐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금방 파악이 가능하세요. 유튜브 사이트나 국민은행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 전체 몇 세대고 뭐 5년 가격 변동 그 다음에 최근에 몇 평짜리가 얼마에 매매되었고 3개월, 6개월, 1년 가격 변동률도 다 잘 나와 있어요. 뭐만? 아파트만. 그러면 아파트 말고는 그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만
맹신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괴리가 느껴지시잖아요.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당분간은 특수물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물건은 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.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. 유행이. 처음 제가 할 때는 아파트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근생 그러시다가 또 어느 날부터는 도로 물건 낙찰받는 게 한때 광풍을 부으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분 그래요. 경매시장이 과열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경매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서 이제 수익률이 낮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러지 않습니다. 경매시장 요즘 먹을 거 없어. 경매 물건은 줄어들고 응찰자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특히 초보자들 많이 응찰해가지고 그 입찰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수익률 낮아져. 뭐 고생해서 가봤더니 낙찰도 못 받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 길이 한참 멀은 분들이세요. 소위 말하는 고수들이 있습니다. 그들만의 리그로 우리 선생님들도 오셔야 되세요. 그러면 소위 말하는 고수들이 여러분들이 뭐가 이쁘다고 아무 입장료도 안 내고 받아줄 것 같으세요? 여기서 입장료라는 건 뭐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죠? 아무리 비싼 입장료를 내도 고수들은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 별로 탐탁지 않으세요. 결국은 뚫어내셔야 되는 거예요. 누가? 여러분들이. 안 뚫어준다니까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제 아들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. 왜? 그래도 나는 부담이 없으니까. 잘못되었을 때 나한테 우리 아들놈이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거 아닌가 봐요. 근데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노말한 것 이상의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좀 믿고 투자를 하셨대요. 잘 되면 자기 복이야. 근데 안 되면 우박사 탓이야. 제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것 같으세요? 선생님들 저한테 아무리 비싼 입장료를 내신다 해도 저는 사양한다니까요. 저한테 주실 입장료보다 내가 그냥 한 건에서 얻어갈 수익이 훨씬 큰데 제가 뭐 미쳤나요?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뚫어내셔야 되고 그들만의 리그로 들어가셔야 되세요. 제 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?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, 선생님들. 특수물건 그러는데 그럼 그 특수물건이 결국은 경매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. 특수물건일수록 끝까지 가서 낙찰로 정리되는 비율이 높으세요. 정상적인 물건보다. 그러면 그 많은 특수물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? 누가 낙찰 받아갔을까요? 경매에서 선생님들 특수 권리가 붙어 있고 특수 물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본래 소유자, 우리가 말하는 채무자들은 그 부동산을, 그 경매 물건을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?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물건이세요. 그러면 도대체 그걸 누가 낙찰 받아갔을까요? 그 낙찰 받아간 사람들은 경매를 좀 했다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손해나는 장사가 예상되는데 낙찰 받았을까요? 누구 좋으라고 낙찰 받았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선생님들 굉장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임야나 지번은 이제 임야나 전답은 이제 지번을 잘 찾아야 합니다. 사실 지번 잘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특히 지방 땅이나 시골 임야 같은 거를 도전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번지수 잘 찾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